왜 똑같이 말해도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여겨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흔히 능력이나 외모, 학벌 같은 것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을 관찰해보면 이상한 지점이 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능력도 있고 성실한데 자꾸만 가볍게 취급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존중은 상대가 주는 호의가 아니라 내가 보내는 신호에 대한 반응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당신의 이력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태도의 반복이다. 한두 번의 말투나 행동이 아니라 매 순간 반복되는 패턴이 그 사람의 위치를 만든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배려가 과잉으로 흐르면서 스스로를 계속 낮추는 신호를 보낸다는 점이다. 첫 번째 신호는 과도한 설명과 변명이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한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서요, 사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에 맥락을 붙이고 이해를 구하려 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설명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왜냐하면 설명은 일종의 방어이고 방어는 약자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강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한다. 그리고 그 태도가 오히려 존중을 만든다. 두 번째 신호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는 말버릇이다. 제가 뭐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거 부탁하기 좀 그런데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스스로 위치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을 낮춘다. 상대가 무시하기도 전에 스스로 먼저 무시할 자리를 만들어준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이 습관은 관계에서 명확한 위계를 만든다. 내가 나를 낮추면 상대는 그 높이에 맞춰 나를 대한다. 이것은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보낸 신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다. 세 번째 신호는 미안함을 습관처럼 먼저 꺼내는 태도다. 죄송한데 미안하지만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대화의 시작을 사과로 연다. 심지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말한다. 이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경우가 많다. 눈치를 보며 자란 사람, 거절당하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 관계를 잃을까 두려웠던 사람. 이들은 미안함을 일종의 보험처럼 사용한다. 먼저 사과하면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울 거라고 믿고 먼저 미안해하면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미안함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사과가 아니라 위치의 표시가 된다. 나는 당신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네 번째 신호는 부탁과 요청을 섞어 말하는 방식이다. 혹시 괜찮으시면 가능하시면 시간 되실 때.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대신 온갖 완곡어법으로 포장해서 마치 상대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물론 배려는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말을 조건절로 시작하면 그 말의 무게는 사라진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요청할 때 분명하게 말한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명확함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명확한 사람을 더 존중한다. 왜냐하면 명확함은 자신의 필요를 알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곧 자기 확신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5번째 신호는 불편함을 웃음으로 넘기는 습관이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해도 웃으며 받아 넘기고 선을 넘는 농담에도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간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깨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신이 불편해도 자신이 상처받아도 일단 웃고 본다. 이 반응은 상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상대는 그 메시지를 정확히 받아들인다.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선이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말이 적지만 기준은 분명하다. 이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질문에 대답은 하지만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쓰지 않는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 설명이 필요 없다. 기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존중을 만든다. 둘째,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긴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 결정입니다. 끝.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이 짧을수록 무게는 무겁다. 왜냐하면 설명은 일종의 구걸이기 때문이다. 이해를 구하는 것, 용서를 바라는 것, 인정받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이 설명 속에 숨어 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으니까. 셋째,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말한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제가 좀 속상해서요.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요라고 말하지만 존중받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합의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과 다릅니다라고 말한다. 감정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된다. 하지만 기준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원칙의 문제가 된다. 사람들은 감정에는 공감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기준에는 반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넷째, 거절을 이유 없이 미루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거절할 때 명확하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며 미안해하지도 않는다. 단지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반면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거절조차 망설이며 한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 상황이 좀 그래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거절 속에 미안함과 변명과 미래의 약속을 모두 섞어 넣는다. 하지만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유보다. 그리고 유보는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다섯째, 호의를 조건 없이 쓰지 않는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그 친절에는 기준이 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하지 않고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으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태도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 그래서 자신의 호의를 아껴 쓴다. 그리고 그 선택성이 오히려 호의의 가치를 높인다. 왜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보다 기준 있는 사람을 더 조심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친절한 사람은 예측 가능하지만 기준 있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다. 친절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아줄 것 같고 이해해줄 것 같으며 용서해줄 것 같다. 하지만 기준 있는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이 언제 선을 긋고 언제 거절하고 언제 관계를 정리할지 알 수 없다. 그 불확실성이 긴장을 만들고 긴장이 조심스러움을 만들며
조심스러움이 결국 존중이 된다. 존중은 사랑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경계에서 온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했다가 잃을까 두려운 사람을 존중한다. 그래서 존중은 요구할수록 멀어지고 태도로 보여줄수록 가까워진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나를 존중해줘. 나도 사람이야.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존중은 무너진다. 존중은 요구하는 순간 구걸이 되고 구걸은 위치를 낮춘다. 반대로 말없이 기준을 지키고 선을 명확히 하며 일관되게 행동하면 존중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사람들은 당신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다. 그리고 그 행동의 반복이 당신의 위치를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작용한다. 젊을 때는 설명이 많아도 미안함이 많아도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다.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같은 말투와 태도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성격으로 받아들인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바꾸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미 굳어졌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언제 자신의 말투와 태도를 점검하고 언제 기준을 세우며 언제 관계의 위치를 재조정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인생 전체의 관계 패턴을 결정한다. 무시당하는 사람은 상대가 나쁘다고 느끼기보다 스스로를 설명하느라 이미 위치를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들은 흔히 왜 나한테만 이래?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상대가 유독 당신에게만 나쁜 게 아니라 당신이 유독 설명을 많이 하고 유독 미안해하며 유독 불편함을 참는 것이다. 그 차이가 관계의 위치를 만든다. 당신은 관계를 지키려 애쓰지만 그 애씀이 오히려 당신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역설적이지만 관계를 덜 붙잡을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붙잡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존중받기 위해 더 잘할 필요는 없다. 더 친절할 필요도, 더 배려할 필요도, 더 이해심 많을 필요도 없다. 단지 말투, 태도, 기준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위치는 달라진다.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습관적인 미안함을 멈추며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절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이나 성격으로 당신을 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대한다. 내가 나를 가볍게 대하면 상대도 나를 가볍게 대한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 이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존중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기준을 지키고 불편하면 말하고 안 되면 거절하며 관계가 무너져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존중받는 사람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매 순간의 선택, 매 대화의 태도, 매 관계의 기준. 이것들이 쌓여서 당신의 위치를 만든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설명으로 관계를 지키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안함으로 거절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편함을 웃음으로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 앞에서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존중은 상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다.